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25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은 고용지표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많이 올랐죠. 유럽 증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된 고용지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미국 경제나 어떤 금융시장을 보는 관점을,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래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걱정이 아니죠. 지금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도 될 수는 있는데 아직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지표를 안 봤기 때문이죠. 물가 지표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게 보통인데, 그죠?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고요. 환호만 하는 게 아니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도 슬슬 또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걱정 이런 게 있었다가 지금 분위기가 좀 고용지표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대부분 세계 증시는 이렇게 삼각수렴형 돌파한 척 하고 나서 여기서 약해지려고 했는데 단기 바닥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 고용지표가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자신감,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 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다시 작용을 해서 그런 거죠. 이쯤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생겨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버리면은 IT 빅테크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죠?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요즘에 힘을 썼던 게 뭐죠?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와 중소형주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좀 힘을 썼었는데 그 와중에 얘네가 힘을 쓰는 사이에 나스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기존의 IT 빅테크 얘네들은 제 생각엔 타격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나 빅테크 주식들은 이제 비싸다, AI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는 있으나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매우 탐욕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고평가 이런 거는 아마 당분간은 일단 좀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 물가지표하고 상관없이 나스닥은 기술주는 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나스닥이 좋고 다시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코스피도 생각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요. 이런 친구들,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연준이 이제 비판에 직면을 했겠죠, 그죠? 주말 사이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연준은 이래저래 많이 욕을 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지표가,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을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50bp 인하했는데 50bp 인하를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긴 있죠, 그죠? 50bp씩이나 인하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살아나면 어떡하냐,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지금 이제 연준의 오판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일단 싱글벙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주식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그죠? 어떤 중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단기 바닥을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나 이제 그만 빠지고 싶어라는 거를,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뭐죠? 앞으로 그렇다면 대선 때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10월 한 달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죠?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방향이 일단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안 빠져. 단기 바닥은 확인하겠어. 이런 의지를 금요일날 혹은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달 이런 관점에서는 일단 시장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S&P 같은 건 뭐죠?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인데 신고가 랠리 중에도 가격 조정조차 안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가볍게 조정이 마무리된다면은 S&P 지수 같은 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저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슈 같은 건 없었고 내일 아침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 아침에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 8일 내일이죠.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바닥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일단 세계 증시가 고용지표 보면서 자신감을 좀 되찾았고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 잠정 실적 발표를 이거를 재료로 해서 내일은 아마 삼성전자가 어떤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 지수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그렇게 일단 좀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면서 일단은 단기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그죠? 단기 바닥 확인하고 전환하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니까, 나 이제 그만 빠지겠어라는 일단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니까 일단 좋게 좀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서야 나 전환하겠어라는 신호를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탄력은 좀 탄력은 좀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서야 막 바닥 확인하고 어떤 매수세를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게 보는데 시작은 그래서 조금 좀 미미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봤고요. 오늘도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오늘 밤에는 특별히 미국 증시에는 어떤 지표 발표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조금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유럽 증시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데 살짝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살짝 안 좋긴 하나 일단 그렇게 유럽 증시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일단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도 일단은 그만 빠지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떤 지켜야 될 자리를 일단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가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진다고 해도 일단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다른 것들 좀 살펴보자면은 일본 증시 급등 그죠? 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던 가운데 홍콩만 열었는데 홍콩은 1% 넘게 잘 올라가고 있다. 중국 증시 어쨌든 계속 강하다.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된 겁니다. 지금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홍콩 증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가 평상시에 몇 프로인지는 제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3%, 5%씩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죠?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1% 움직였습니다. 물론 1%도 대단한 건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일본 증시가 2% 오르고 그죠? 오늘 일본 증시 2% 오르고 코스피가 1.5% 올랐는데 항생지수가 1.1%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괜찮습니다만 이게 하락 전환의 신호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는 거.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중국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네. 이런 점을 우리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중국은 살짝 소외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소외될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반응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한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도 제법 분위기 좋았죠.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하고 이런 것들 조금만 좀 더 보고 넘어가자면요. 일본 증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지난번 이미 단기 바닥 확인하고 이미 올라가고 있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니까 저항이 있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지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 시장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다 같이 일제히 이제 달러 대비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엔화 약세, 추세 전환 거의 다 됐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쭉쭉 빠지던 거 요거 거의 추세 전환 다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엔화 약세 시대 다시 시작될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그렇죠.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쭉쭉쭉쭉쭉 빠지던 이 하락 추세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어떤 강력한 양봉이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던 추세선을 극복하는 이런 양봉. 그러니까 이제 얘도 전환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약세, 원화도 약세 보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베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 주요 아시아국 통화들이 저렇게 일제히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시아국 통화뿐만이 아니고 그 유로화도 대놓고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요한 60일선 이런 거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 강세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면 통상적으로 뭐 원자재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동안 많이 올랐던 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국제 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리 이런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구리 특히 그죠? 구리 보시다시피 약간 반응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좀 전에 홍콩 주식이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말씀드렸는데 구리 30분봉인데요. 슬슬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그죠? 이거 전환이 오히려 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구리의 상승이 끝나고 구리의 하락 전환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채권 좀 보고 뭐 미국 증시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에서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를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이게 코스피 이제 5분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5분봉인데 그죠? 어떤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일선에 걸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 5일선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의 기울기 때문에 지금 살짝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눌림시 매수로 전환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 강력한 매수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일단 단기 바닥이 나온 것이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할게요.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눌림시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장마감 할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눌림 이런 거 어쨌든 매수의 찬스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런데 어쨌든 어떤 방향 전환을 위한 그런 시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스피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 그 일봉에서 지금 빨간색 진한 선이 21선에 해당하는데 얘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21선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아래쪽으로. 이 친구를 드디어 극복을 하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21선이라는 건 20일간의 평균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는 선이겠죠. 21선이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중기적인 혹은 한 달, 두 달 이 정도의 관점에서 주식이 좀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물론 아직 뭐 코스피는 이제 완전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까지는 아니고 이제서야 단기 바닥을 확인한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만 잘하면은 지금이 어떤 뭐 중기적인 조금 의미 있는 오랜 상승에 전환에 지금 이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장 초반에 정말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코스피 의미 있는 매수세를 일단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미 금요일 날부터 상승 전환을 이미 했었고 오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장 후반으로 오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코스닥의 상승 둔화입니다. 코스닥의 상승 둔화. 코스피가 오늘 1.4% 코스피 선물이 그 약하던 친구가 1.4%가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1.2%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오래간만에 코스피의 상승률이 코스닥을 역전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강하게 오른 건데 여기에는 반도체의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6% 올랐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에 돈이 쏠리면서
코스닥을 비롯한 다른 업종들은 조금 소외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코스닥이 뭐 조금 약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만약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면 이미 시세를 진행 중인 이미 시세를 진행 중이었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소외된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하락 전환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상승 탄력의 둔화, 약간 소외가 될 수 있다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풋옵션 이런 걸 봐도 신나게 이렇게 풋옵션들이 죽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그죠? 시장에 뭔가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게 등장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요.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아찔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엔 짐작이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막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쯤 아마 실적 발표를 재료로 해서 너무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마도 그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드는 이제 첫 번째 모습이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 그렇게 살아난다면 다른 종목들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거는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로 돈 쏠리면 제약바이오나 상대적으로 뭐 다른 친구들이 좀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우 강했던 하이닉스는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보시다시피 일봉인데요, 지난 한 몇 달 동안 빠졌었죠. 이 하락을 의미 있게 극복한 첫날이라고 좀 저는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바닥 다지기 과정을 끝냈고요. 분봉으로 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분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30분봉입니다. 이게 이제 7월 중순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빠져왔단 말이에요. 쭉쭉쭉 빠져왔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이제 최근에 등장한 거죠.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을 했던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 나 이제 전환해볼게 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일단 우리한테 준 거고, 이거를 본 이상부터는 그럼 눌림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눌림이 몇 거래일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아직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매수세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단기 바닥까지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나왔었고, 의미 있는 매수세 이후 조정이 나왔었고, 이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오늘이구나. 그럼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면은 뭐 정석적인 대응 이렇게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원래부터 강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일단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게 대략적으로 60일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60일선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60일선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일봉에서도 보입니다. 여기 있는 진한색 초록색 선, 요게 61선인데 61선 이 부근에 왔기 때문에 살짝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지난 이 하락을 끝내는 의미 있는 그런 이런 조정을 끝내는 매수세 이후 첫 등장한 조정, 그리고 그 조정을 끝내는 양봉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는 조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목표치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직전 고점 혹은 뭐 전고점 이런 자리까지 일단 목표치를 좀 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얘도 지난번에 2달 동안의 하락이 좀 너무 강력했었기 때문에 좀 건강 상태가 좀 훼손이 돼가지고 이번에 상승 탄력이 어쩌려나 잘은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일단 뭐 직전 고점까지 목표치 혹은 뭐 대략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는 박살이 났었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좀 맛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 친구들이 맛이 갔다라고 해서 반등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이 지금 반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비리비리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뭐 비리비리 하겠다 싶긴 한데,
2차 전지 친구들도 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해서 이게 뭔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에 지금은 반도체에 다시 집중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뭐 살아난다, 미국 경제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기존에 소외됐던 친구들이 아니고 다시 대장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누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삼성전자는 아니고 이제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다 드려봤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환율 올라왔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그죠, 금요일 날에 이미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일단 전환됐다라고 가정하고, 단기 바닥은 나왔는데 이제 전환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눌림시 매수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이 이제 슬슬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아직 덜 빠진 것 같습니다. 채권 매수,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채권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면서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고용지표 충격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를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최종금리가 뭐 제법 높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좀 채권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좀 살짝 피어났거든요. 어쨌든 근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하긴 하니까 채권에 좋긴 좋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고용지표 쇼크를 맞아가지고 채권 시장이 좀 맛이 갔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채권 30년물 선물인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매수의 타이밍은 저 뒤로 좀 미뤄진 것 같아요. 매력적인 가격일 수는 있으나 의미 있는 그 매수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채권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